안녕하세요, 엔자이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넷블라드, CNN Architecture for Weakly Supervised Place Recognition입니다. CBPL 2016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Weakly Supervised 러닝 기법과 CNN을 활용하여 현재 이미지와 유사한 위치에서 찍은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해주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현재 이미지를 촬영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현재 위치에서 찍은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해주는 딥러닝 모델이 되겠고요. 위 사진과 같이 좌측에 밤에 찍은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아웃풋으로 출력해주는 모델입니다. 우선 넷블라드를 이해하기 앞서 기존 선행 연구인 블라드를 우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라드는 이미지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연산이 가능하도록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이미지의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16x16 윈도우 안에서 앵글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키포인트 디스크립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의 크기를 가진 값이 이와 같이 키포인트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 있는 피처 포인트들은 임의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 지정한 값 KA에서 K개의 클러스터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예시한 그림에서는 K를 3으로 주었기 때문에 현재 3개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되었고요. 여기서 K-민즈 클러스터링 된 각 클러스터의 중심 키포인트를 대표 키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이 대표 키포인트는 16x16 형태의 윈도우가 되고요. 이것이 하나의 센트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심점이 CI가 되고요. 동일한 클러스 안에서 대응하는 키포인트들이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블라드 벡터를 생성해주기 위해서는 클러스 안에 있는 모든 키포인트들과 중심점들을 뺀 값을 모두 서메이션 해준 값이 해당 이미지를 리프레젠테이션하는 블라드 벡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x such that nearest neighborhood x는 ci란 뜻이 ci가 모든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 좌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벡터를 보다 연산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멀레이즈를 취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블라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각각 생성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된 벡터 길이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거리가 짧은 벡터를 찾아 검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미지의 벡터들은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상단의 벡터를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하단의 벡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민즈 클러스터링의 파라미터 K는 16에서 256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는 16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K를 16으로 설정하여 16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해 주었고요. 각 클러스터의 중심 키포인트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중심 키포인트는 하나의 윈도우로 8 곱하기 16의 총 128 디멘셔널 벡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총 16개의 키포인트이므로 이미지 하나당 2048 사이즈의 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위 벡터에서 파란색은 위 시계 값이 포지티브일 경우로 나타내고요. 빨간색은 위 시계에서 네거티브일 경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가 벡터로 이와 같이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각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하고 그 차가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블라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미지 간의 실제 거리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지 안에 있는 축소된 피처 포인트의 벡터 정보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벡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벡터값끼리 비교하여 거리가 짧으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며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 정보를 포함하며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리 정보를 포함한 Weakly Supervised 러닝 기법과 스팔스한 샘플링 기법 중 하나로 피처를 추출하는 SIFT가 아니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덴스한 피처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거리 정보를 포함하며 Weakly Supervised 러닝 기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위 두 수식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각 이미지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낮은 거리가 나오면 유사한 이미지고요. 먼 거리 값이 나오면 다른 이미지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딥러닝을 통해 이 이미지를 벡터로 표현하는 함수 f와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 세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오버뷰를 드리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이때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피처 맵을 뽑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width, height, 그리고 D차원의 피처 맵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다시 n개의 D차원으로 로컬 디스크립터를 생성합니다. CNN 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포함된 값을 위에 빨간색 박스로 넣어주게 되고요. 이 값을 소프트맥스로 취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값이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이 값과 이전 기존의 블라드 벡터와 함께 연산을 해주고요. 이에 대한 아웃풋 값을 노멀리제이션 취해줌으로써 최종적인 블라드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값은 다른 이와 같은 벡터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진 값을 가진 이미지가 최종 유사 이미지로 검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식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오리지널 블라드가 넷블라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AKXI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AK는 클러스터가 K가 센터에 가장 가까울수록 1에 가깝고 그렇지 않으면 0에 가까운 아웃풋을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수식을 그대로 딥러닝에 넣게 되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AKXI 수식을 변형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선 방금 보신 AKXI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소프트맥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분자와 분모 모두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i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직접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모에 있는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으므로 모두 하나의 익스포넨셜 위로 올려줍니다. 그 이후 2차 제곱을 풀어주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값은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알파 ck는 wk로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의 ck 제곱은 bk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흔히 아시는 활성함수인 소프트맥스 식입니다. 출력값에 대한 정규화를 해주는 함수이고요. 각 클래스마다 0과 1 사이의 확률을 나타내고 전체 클래스의 합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보셨던 블라드 식에서 알파 k xi 부분에 방금 구한 위 식을 대입하여 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식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 되어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식이 컨버전 유로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되어 나온 값이 이와 같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함께 연산된 피처 맵이 되겠고요. 이것이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아웃풋 값이 기존의 블라드 식과 결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위 식의 L2 노멀리제이션을 취해줌으로써 K 곱하기 N 곱하기 1차원의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일정하게 4096 벡터로 차원을 축소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이미지마다 벡터로 리프레젠테이션하여 이미지에 대응하는 4096 차원의 벡터를 생성해주게 되고요. 각각의 벡터끼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여 가장 값이 작은, 즉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최종 검색 결과로 출력해줍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튜플로 구성된 쿼리 이미지와 포텐셜 포지티브 이미지, 그리고 데피니티브 네거티브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텐셜 포지티브 이미지는 이미지를 찍었을 때 함께 저장된 GPS 정보가 쿼리 이미지와 10m 이내에 있는 이미지를 말하며, 그리고 데피니티브 네거티브 이미지는 GPS상 쿼리 이미지와 25m 이상 떨어진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유사한 이미지는 쿼리 이미지 Q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식이 벡터 값으로 리프레젠테이션된 쿼리 이미지와 포지티브 이미지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서 가장 최소 값이 되는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쿼리 이미지 Q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모든 네거티브 이미지보다 당연히 디스턴스가 작아야겠죠. 이 식이 모두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Weakly Supervised Ranking Loss 펑션을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 함수는 max 함수이고요. 여기서 x값이 음수가 되면 0이 되고 양수가 되면 그대로 x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 내에 있는 쿼리 이미지 Q와 가장 가까운 포텐셜 포지티브 이미지 간의 거리에다가 마진값을 더한 값이 쿼리 이미지 Q와 네거티브 이미지 사이의 거리보다 작을 경우는 계산의 결과가 학습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경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 i에 의해서 로스는 0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모든 네거티브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로스를 계산 후에 이를 모두 더하여 최종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가 줄어드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미지를 벡터로 만든 함수 f의 파라미터 세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타가 웨이트 바이어스 그리고 센트리 피처 포인트이며 이것이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값들을 구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함수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SGD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앞서 보여드렸던 블라드 내에서 중심 피처 포인트를 찾았을 때 여기 X표로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은 일반 피처 포인트이고요. 상당히 거리가 먼 반면에 넷블라드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센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네트워크 학습 과정에서 센트리, 웨이트,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면서 넷블라드는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피처 포인트들 사이에서 더욱더 센트리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으로 쿼리 이미지가 들어오면 VGG16 또는 알렉스넷과 같은 CNN 모델을 활용하여 마지막 레이어에서 피처맵을 추출합니다. 이때 기존의 블라드 기법에서는 시프트를 활용한 피처맵을 생성했었는데요. 이전에 이러한 기법을 스팔스한 샘플링 기법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인코딩을 함으로써 전체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하는 댄스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피처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러스터를 나눠준 뒤 각 클러스터 내에서 중심 센트리 포인트를 구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xi가 현재 센트리 포인트와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여 리니어한 값을 갖게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미분 연산이 안되기 때문에 하드 어사인먼트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이 미분 연산이 가능하도록 다음 소프트 어사인먼트 모듈에서 식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알파감마 이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수식을 바꾸어 weight와 featuremap을 곱하고 bias를 더하는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을 모든 클러스터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맥스를 활용하여 분모는 전체값을 더하고 분자에는 현재 연산값을 취해서 각각의 클러스터 내에 있는 피처 포인트가 현재 해당 클러스터에 있을 확률을 0에서 1 사이로 리니어하게 나타내줍니다. 이 값이 다시 여기 알파 값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넷블라드 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후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k 곱하기 d 차원의 블라드 벡터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PCA를 활용해서 차원의 수를 4096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논문에서 실험 결과 풀사이즈 차원의 벡터와 4096 차원으로 축소한 벡터 모두 실험한 결과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미지에 대한 벡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거리값이 작아지도록 이미지를 벡터로 만드는 펑션 f의 파라미터가 weight와 bias 그리고 각 클러스터 내에 있는 센트리 피처 포인트 값을 로스 펑션 값에 따라 바꿔줍니다. 학습 과정에서 입력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학습을 했는지 히트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CNN 네트워크로 알렉스넷을 사용하여 넷블라드를 수행한 결과 장소 인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차나 사람과 같은 요소를 배제하고 건물의 표면과 스카이라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요약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으로 구글 스트리트뷰 타임 머신을 사용하였고 여기에 위클리 슈퍼바이저드 러닝을 사용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훈련된 CNN 아키텍처를 활용한 넷블라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넷블라드 네트워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넷블라드 전체 네트워크와 그리고 로스 펑션이었던 위클리 슈퍼바이저드 랭킹 로스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넷블라드를 공부했을 때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이미지 검색하는 모델과 뭔 차이일까 했지만 이렇게 GPS 거리 정보가 담긴 값을 위클리 슈퍼바이저드 러닝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거리에 따른 이미지 검색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 적합한 이미지 리트리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직접 제가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위와 같이 독일의 90도시를 촬영한 4480여 장의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체 4480여 장을 넷블라드를 통해서 모두 벡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베이스 이미지가 넷블라드 네트워크를 거치면 각각의 모든 이미지들을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글로벌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이미지를 대표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의 사이즈가 말씀드렸듯 4096 차원의 벡터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러한 쿼리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역시 넷블라드를 통해서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줍니다. 역시 4096 차원이고요. 그 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기반의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치 방법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가진 이미지를 찾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순위로 해서 여러 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5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15장의 이미지가 추출됩니다. 이것을 대략적인 위치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15위까지 이미지를 추출했으니 비슷하지 않은 이미지들도 함께 추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넷블라드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